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유지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ECB, BOJ 정책적 금리 동결 및 현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긴축은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왜 긴축을 안 하게 되냐? 아무래도 질병으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회복이 생각보다 느리다라는 측면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인데 올해 추세는 계속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중의 돈이 어느 쪽이든 간에 계속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국의 앨런 재무장관의 지명자가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맞서기 위해서 국제적 파트너십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씨가 과거 부통령 때 했던 실적이 뭐가 있냐? 사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부분에 있었을 때도 한국의 경제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이렇게 딜을 던지겠죠.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중국 편이냐. 선택의 갈림길 부분을 선택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때와 바이든 때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게 트럼프는 미국이 독단적으로 해서 그렇게 중국과에 대한 싸움을 그런 형태로만 했지만 이게 바이든식 중국에 대한 그런 봉쇄 조치는 정말 트럼프에 있는 그 강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네. 이렇게 봉쇄해버리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중국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미국은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바이든 씨가 이쪽에 대한 업력이 상당합니다. 정치 외교 짬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약간의 보여주기식에 대한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제에 있어서 생각보다 타격을 적당하게만 주면서 그 미국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해서 좀 골고루 해서 합의점을 좀 가져가려고 했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바이든은 오히려 완벽하게 진짜로 어,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압박을 해서 길들이기 형태에 따른 실적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소식을 보게 되면 수출 증가폭이 증가를 했고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증가를 했냐 반도체, 차 그리고 무선통신기기 쪽이 수출이 매우 많이 증가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스카이브리츠 캐피탈이 비트코인 펀드 출시 수주 만에 운용 자산에 대폭 증가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사고 있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뭐 요런 내용을 볼 수도 있겠죠. 뭐 요거 하이먼 스키 하이먼 민스키 부분인데요. 이제 미국인들이 저런 펀드 쪽에 많이 가입을 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의 한국인들이 생각했던 게 부정과 공포 라인이라고 하면 미국은 요 정도 때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이 뭐 그냥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코린이냐 아니면 되게 오래된 코린이냐에 따른 또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 대비 비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에 있는 가격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좀 진짜 내려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 이 시장이 있었을 때 이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의 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 막 규제에 들어가고 있고 이제 막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과거 2017년도 때 이런 형태가 나와주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사이클 대비마다 몇 년 주기마다 나오는 거지 이게
전체 대비 기준으로 있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거예요. 미국 뭐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에 대한 어, 차트가 몇 년 주기마다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나오고 끝이다 이렇게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는 그러하고 그리고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리고 그만큼 비트코인 개수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고 그리고 평단도 상당히 높고 우리 평단 말고 그리고 미국인 개미들은 우리보다 평단이 또 높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게 되면 전 나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이 CEO가 트위터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암시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아시아 투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얼추 맞아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지금 다시 양전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시적일지 아닐지는 좀 더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카이버 네트워크가 3분기 카이버 3.0 업그레이드를 완료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WBTC 쪽하고 카이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WBTC가 잘 나가면 카이버도 좋고 카이버 3.0 업그레이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름 때까지는 좋게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JP모건이 포트폴리오 2% 암호화폐 추천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기사를 안 갖고 온 것도 있는데 또 요거 반대적인 또 성향을 내놨던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면 2% 추천했던 이유는 과대평가된 주식시장, 좋은 해지 수단이 되기 어려운 미국 국채, 인플레이션 급등 등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 대한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반대되는 부분은 이번에 시장의 충격으로 인해서 좀 가격이 비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스케일의 체인링크 등 알트코인 트러스트 비밀리 증가하는 추세가 좀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주인공은 체인링크 트러스트 부분으로 좀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우호적인 CFTC 위원장이 사임을 했어요. 이분의 실정은 어찌저찌 했던 이더를 좋아했고 이더를 선물 시장까지 끄집어 온 아주 우리한테는 아주 적극적인 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누가 되냐가 중요하겠죠. 크리스 브루머라는 분인데요.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 브루머는 게리 갤슬러 전 CFTC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관련해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강약, 중간약, 약도 같이 처방을 해주면서 이렇게 쓴소리도 하면서 좋은 이야기도 같이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리 겐슬러가 과거에 제가 언급을 했었을 때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이분도 아마 비슷한 스타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비트코인 30% 조정 타격이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맥스 카이저에 따르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조정은 나에게는 별 타격이 없다. 오히려 상황이 재밌고 앞으로 이런 2017년도 이후에 나는 이런 조정을 3번이나 겪었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을 것이다. 근데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건 그만큼 삼류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컴파운드 창시자가 비트코인 저점 추가 매수했다.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여러 전 세계에 있으신가 봅니다. 제가 커뮤니티 쪽에서 사자마자 추가 매수 하자마자 바로 글을 썼는데요. 급락이 나올 때마다 공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매번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게 주봉 차트인데 유동성은 계속 유지가 되어 가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 급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봐보세요. 정말로 많이 이번에 패닉셀이라고 했으면 이때와 차이점은 뭐냐면 이때는 이 유동성이 매도량이 엄연하게 체크가 됩니다. 나머지 건 다 거짓된 형태로 조작이나 이런 자료를 할 수가 있겠지만 거래량은 조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그만큼 거래 추이가 생각보다 많이 팔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그 누구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장기 이평선이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는 거. 모든 게 정멸 구간이죠. 그래서 캔들 자체도 엄청나게 성장을 해 주었는데 오히려 한 번도 5일선 이상 이탈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충분히 어떻게 되냐면 21선 언저리에서 한 템포 쉬어주는 형태가 분명히 한 번은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 심한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요. 근데 그래 봐야 기관들에 대한 평단이 왜 꽤 크고 그리고 실제 물량도 얼마 없거니와 오히려 미국인들이 후행으로 많이 사주고 있는 거를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을 방어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봉으로 보거나 월봉으로 보면 그런 착시적인 현상을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봉이나 월봉을 보게 되면은 많이 빗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우려에 대한 심리는 있겠지만 이 시장을 믿으신 분들은 이 시장이 정말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테슬라만큼 계속 이게 나중에 인정을 받고 계속 간다라고 하는 순간 때부터는 수익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시장 정말 갈 것 같다라고 하면 베팅을 해보시는 게 바람직한 것이죠. 근데 저는 베팅을 조장하거나 그렇게 하고 선동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충분히 공부를 해본 다음에 이게 베팅할 부분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조정 부분은 저는 한 번 더 이더 선물대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변동성은 이번에 1월 마지막 주에 있는 선물 만기와 옵션 만기 부분에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정에 나올 수 있는 등락폭이 꽤 클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저점이 나중에 이 두 건으로 인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많이 살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내 현금의 비중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고 이렇게 좀 꼬리표가 많이 남고 옆으로 좀 많이 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때마다 현금의 10% 아니 수익률의 10% 정도를 빼서 예, 빼서 어떻게 하냐 현금으로 놔둡니다. 게다가 현금으로 놔뒀을 때 기준은 어떻게 해보냐면 악재가 몇 번이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두 개 악재라고 그냥 지칭을 해봅시다. 그럼 두 개가 있죠. 그러면 현금을 두 번 나눠 쓸 수 있는 걸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만약에 악재 세 개가 있다. 세 번 나누어서 산다고 하면 돼요. 이 법칙을 깨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보다 현금이 없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대응이 안 되고 이 시점에 또 평단은 그대로 남아져 있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크립토 퀀트의 CEO가 코인베이스 기관 고객 자산가 비트코인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2.8만 달러가 바닥인지 확신할 수 없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다.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대부분 뭐 요거를 나중에 좀 시간이 날 때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시점에 가까울 때 조정이 조금 많이 나왔고요. 설날 당일에도 조정은 좀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있었을 때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만 잘 현금에 대한 분배를 잘 하셔가지고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고 국제결제은행 CBDC 결제 플랫폼 구축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간 업무 계획에 따르면 CBDC를 사용한 더 빠르고 저렴한 크로스보더 결제 구현이 가능성을 탐구하고 단계별 소액 결제형 CBDC 유통 아키텍처와 DLT를 연구를
해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토큰화된 녹색 채권을 발행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니셔티브로는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소재로 허브센터가 주도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일주일간 35,000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이야기는 아까 했으니 넘어가고, 그리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주요 포인트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열심히 흔들어 제껴도 이번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이고, 이더 CM이 출시를 말고 주목해야 할 발표가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대충 얘기를 해주겠다. 비트 보유량이 중국에서 앞선 상태에서 미국 입장에서 비트보다 기술력이 좀 더 보유한 코인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인데, 그게 아무래도 이더가 될 것 같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더리 미국 내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에 베이스를 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생각하면 된다. 경제 흐름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나는 그렇게 확신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이더를 많이 모았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요 내용 중요합니다. 폴카닷과 신 메이저, 피트 도미넌스라고 해서 도미넌스가 이렇게 쭉 보이죠? 도미넌스를 왜 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편이다. 그러나 그러한 측면으로 구메이저, 라코, BK, 에이다, 스텔라보다 훨씬 더 폴카닷이 상승 확률이 높았고, 비트 떨어져도 방어력이 높은 이유가 있었다. 신메이저, 폴카닷, 체인링크, 테조스 등이 이번 조종장이 끝나고 나섰을 때 더 많이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부분 좀 원래 잘 나갔던 애들이 또 방어는 또 오지게 잘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거 보면 좀 재밌어요, 시장이. 그리고 왜 도미넌스는 BTC 마켓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믿고 싶은 사람 믿고 말라면 마세요.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켓이 버텨주니까 당연히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매도가 안 나오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켓이 3개밖에 없다고 치고, 그러면 워나 비트, 테더, 그러면 여기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 상세, 테더가 플러스 1로 맞췄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플러스 1이 붙겠죠. 이런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마켓마다에 대한 프리미어 차이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켓이 받쳐줘야 알트는 그나마 좀 갑니다. 그리고 그게 비트를 묶어두는 형태가 알트 쪽으로 묶여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죠. 스위칭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원화의 비트로 구매를 해서 BTC 마켓에서 비트로 알트를 구매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구매한과 동시에 알트 쪽으로 어느 정도 묶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알트코인의 비트의 스위치 물량이 많이 있냐라고 해석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억 달러 규모의 BTC 옵션이 1월 29일 날 만기가 도래한다라는 내용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는 계속 악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 단기에 치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올해 전체 1년 수익률 추이를 보았을 때 그것만 생각하고 매년마다 제가 끊어서 수익률을 체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했었을 때 저는 이번에도 매번 똑같이 중대형 코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뭐 구독자분 한 분께서 중대형 코인이 뭐냐 제발 알려달라 라고 하는데, 지금 몸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중대형이라는 거는 물론 이거는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중형과 대형은 시총으로밖에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시총은 그만큼 믿는 자가 많다. 그리고 그만큼 그걸 산 사람이 많다. 추종자가 많다. 팬층이 두껍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준선의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 가격대냐라고 하면,
최소 중형급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올라갔던 추이가 있으니까 최소 2천억 원 이상, 2, 3천억 원 이상. 이미트는 거의 소형이라고 봅니다. 그냥 대부분 알트도 많이 오른 게 있으니까 좀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과거에 너 1천억 원까지 보지 않았냐? 라고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또 오해하실까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올랐으니까. 그 오른 것을 이제 반영을 해서 시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형은 거의 뭐 1조 원 이상, 2조 원, 평균 2조 원 이상 이렇게 보고 있는 실적입니다. 근데 2천억, 3천억 원 정도도 좀 애매해요. 저는 좀 안정권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거의 5천억 원 이상부터 1조 원짜리를 찾아도 1조 해봐야 10조밖에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커 보이지만 지금 올라가는 추이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예. 지금의 폴카닷이 가장 인기가 좋았죠. 그런 거 보면 왜 그런 걸 무시하셔도 되냐. 조를 보고 몇 천억짜리를 보고 그러니까 몇 천억짜리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라고 하다가 기회비용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냥 그만큼에 대한 한 방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폴카닷 보면은 수익률이 봐보시면 이 정도 거의 한 두세 배 정도는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폴카닷이 2분기에 테스트 넷이죠. 3분기에 메인 넷이 있습니다. 이런 개별 호재가 있던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쪽에 엮어져 있던지 아니면 래핑 코인에 있던지 아니면 특수적으로 뭐 연합성이 띄고 있는 인터체인 쪽으로 가던지 아니면 BSN 네트워크 쪽으로 가던지 아니면 뭐 국가 쪽에서 밀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해당 코인들을 좀 찾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그쪽으로 맞춰가지고 하던지 그 대신 이게 다 겹치면 안 돼요. 예, 겹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무조건 한 개를 사든 두 개를 사든 세 개를 사든 똑같아요. 엄연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해지 제발 해지용으로 제발 좀 비트코인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 떨어질 때 보셨잖아요. 박살 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면 알트 거의 듣보잡 살 때 이렇게 듣보잡 살 때 거의 박살이 납니다. 뭐 30% 50%가 마이너스 50%가 넘어가면 2배 이상 올라야 돼요. 이 이상 넘어가면 거의 10 배수입니다. 이제 여기가 넘어가면 배수로 가요. 3배, 4배, 5배 이렇게 가버립니다. 안 되니까 웬만하면은 제발 그 법칙을 좀 하면서 하세요. 그게 안 되면 본인이 그만큼 투자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스킬 부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안 좋은 장일 때 좀 더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슈가 있는 코인에 제발 탑승을 하자. 시간도 우리한테는 매우 소중하다. 1년이라는 시간도 소중하다. 누군가 이게 기준점이 다 달라. 누구는 5년 기다려도 열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구는 결혼 자금 태우고 뭐 누구 직 태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1년마다 진짜 소중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는 끄떡없는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모두 다 공통사항으로는 제발 이슈가 있는 쪽에 제발 하고 악재가 있는 거는 건들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발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